안녕하세요, 바이림입니다. 오늘은 벨트 샌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벨트 샌더를 너무 만만히 보고 사용하시다가 좀 이렇게 어이없게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크게 위험한 기계는 아닌데 벨트 샌더에 구동되는 원리랑 좀 사용 팁들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벨트 샌더 보시면 이렇게 회전 방향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벨트의 회전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작업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벨트를 끼울 때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벨트형 사포의 안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화살표가 써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사포의 성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런 벨트 같은 경우에 그 이음새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넣어 놨거든요. 이 기계에 써 있는 화살표대로 벨트 샌더 안쪽 화살표가 똑같이 따라 돌아가게 벨트를 끼우셔야 돼요. 요거는 그 벨트 사포를 설명드릴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벨트 샌더를 쓰실 때는 장갑을 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포가 그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손은 정말 스치는 순간 피부가 바로 벗겨져 나가거든요. 손톱도 확 갈리고 피부도 정말 순식간에 확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안전상 장갑을 끼시는데, 근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포도 그립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장갑도 굉장히 그립이 좋죠. 그래서 장갑과 사포가 만나면 완전히 이제 그립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갑이 이쪽에서 닿으면 사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조심해야겠네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물체를 잡고 있다가 이쪽 손이 닿았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손가락도 골절될 수 있고 손톱이 빠질 수도 있고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탁 닿는 순간 팍 하면서 손가락이 유연하게 뒤로 넘어가죠. 이 손가락의 방향만 주의하셔도 손가락이 꺾이는 일 없이 벨트 샌더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닥 정방과 펜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샌딩 하겠다. 그럴 때 당연히 위에서 이렇게 샌딩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탁 붙여서 샌딩하는 게 안전할 것이고 작업도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직각으로 된 부재 아니면 뭐 각도가 있더라도 펜스를 그에 맞게 설정을 해 놓고 딱 붙여가지고 샌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벨트 샌더용 이 마이터 펜스는 바닥에 고정되는 스타일이에요. 테이블 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딱 고정돼요. 이 손잡이를 풀면 이렇게 아래쪽에 너트가 이 T트랙을 탈 수 있게 이렇게 넓게 생겨가지고 이게 그냥 트랙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T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도를 설정하고 손잡이를 딱 잠그면 이대로 고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벨트 샌더용 펜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자, 다시 직각을 맞춰 놓을 때는 직각자를 사포에 꽉 누르고 펜스를 살짝 갖다 대서 고정. 자, 이렇게 직각을 맞춰 놓고 사용하는 거죠. 이제 실제 가공할 때 몇 가지 팁. 일단은 이 벨트 사포 뒤에 카본이 발라져 있어요. 이게 약간 연필심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열을 최소화하면서 잘 미끄러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가 너무 세게 누른다. 그러면 그 세게 눌린 부분이 카본이 자꾸 파여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매끈하게 안 나오겠죠. 여기가 파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둥글둥글 움푹 들어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카본을 뭐 다 걷어내고 다시 뭐 바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뒷면에 카본이 있다는 걸 아시고 너무 세게 눌러서 카본이 뭉개지지 않게 카본 벽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또 사용하시다 보면 작업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카본도 망가지지만
나무가 사포에 너무 끼게 돼요. 나무끼리 부딪히게 되는 꼴이 되니까 결국에 타죠. 막 시커멓게 타는 거 경험하셨죠? 그게 그 사포 사이에 나무가 많이 껴서 그래요. 그래서 잘 털면서 사용해야 되고,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댔다가 뗐다가 다시 댔다가 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해야 열도 안 나고 이 단면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샌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방향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모양의 부재를, 이 모서리를 가공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 아까 손가락처럼 얘가 이렇게 반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가공하려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갖다 대야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고 가공하기가 쉬워요. 이 방향을 잘 고려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세게 갖다 대다 보면 사포가 이 목물을 잡아채서 같이 휙 날려버리죠. 그런 경우 아마 있으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하다가 손에서 도망가면서 얘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 맞겠죠. 그래서 펜스도 잘 활용하시고 너무 세게 갖다 대지 마세요. 세게 된다고 샌딩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갖다 대고 뗐다가 붙였다를 여러 번 이런 식으로 해야 사포도 오래 쓰고 샌딩 면도 곱게 잘 나와요. 이 벨트 사포는 어쩔 수 없이 그 붙인 면이 있어요. 벨트를 통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길게 잘라서 붙인 면이 있는데, 자, 이건 전에 쓰던 사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사포가 겹쳐져 있어요. 그 붙인 면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겹쳐 놓고 겉에 보시면 이 부분에 사포를 갈아냈어요. 왜냐면 이 겹쳐지니까 그 부분이 두께가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포가 돌면서 그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 오면 목물을 자꾸 쳐요. 탕탕탕 쳐요. 아마 사용하시는 벨트 샌더가 자꾸 탕탕탕탕 거리면서 친다. 그래서 이제 면도 약간 울렁울렁하게 나온다. 그러면 사포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겹쳐져 있고,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를 그래도 최소화하려고 이 겹친 부분에는 겉에 사포를 갈아내버렸어요. 종이만 남기고 겉에 묻어있는 사포는 갈아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나마 사포 두께를, 이음새의 두께를 좀 줄여놓은 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벨트 사포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그렇게 생겼던가? 그치? 자, 보이시나요? 얘는 이음새가 맞대어서 접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음새거든요. 이렇게 뒤를 보면 이렇게 테이프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맞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 두께만큼만 이게 두께가 더 추가되었고, 이렇게 맞대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턱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맞대어져 있는 사포가 작업이 훨씬 편해요. 작업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맞대어져 있는 사포를 사용하시고요. 또 이 전에 사용하던 거는 중국산이었나? 그땐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맞대어 놓고 뭐 다른 이렇게 사포를 갈아낸다던가 하는 작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께가 2배라서 엄청 탕탕거리고 쳤거든요. 왜 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러나 하면서 그냥 썼던 적이 있었죠. 아, 그리고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거. 초반에는 이렇게 맞대어서 접합하는 사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겹쳐서 벨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안 지키게 되면 그 접합되어 있는 부분 중에 그 위로 올라온 부분이 밖으로 오게 되면 목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 작업할 때 어쩌다가 이제 그 접합된 부분이 와서 탁 치면 목물이 날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끼웠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맞대어진 부분이 흘러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게 이 화살표를 잘 지켜가지고 벨트를 끼웠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 사포는 이렇게 맞대어서 붙여놨다면 그 방향이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화살표를 잘 맞춰서 쓰고 있어요. 아, 여기 이런 거네. 얘는 이제 벨트 튜브용 사포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냥 위로 이렇게 덮인 거예요. 근데 얘는 두께도 얇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대신 얘도 회전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이렇게 턱이 회전하면서 턱이 걸리는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턱이 이렇게 쓸려 나가는, 안쪽으로 숨게 이렇게 끼워서 사용해야지 되거든요. 예전엔 벨트 사포도 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벨트를 맞춰서 쓰잖아요. 맞춰서 쓰게 되면 국산 디어포스 사포로 이제 맞춰 주는데, 제조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겹쳐서 하는 데도 있고, 겹치고 나서 그 두꺼움을 좀 갈아내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맞대어서 접합하는 데도 있고, 그거를 좀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점은 이 사포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일반 사포가 있고, 고무를 쓸 수 있는 사포가 있고, 금속을 쓸 수 있는 사포,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어떤 게 가장 괜찮은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사포를 주문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사포가 너무 낀다, 나무가 너무 껴서 그 부분이 너무 탄다, 계속 닦으면서 해도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제작해 주는 분이, 그러면 고무 전용으로 나오는 애를 한번 써봐라. 고무랑 목재랑 같이 쓰는 용도인데 아무래도 고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끼이는 거, 그런 거를 좀 방지한 사포다. 그래서 일반용 말고 이번에는 고무 전용으로 사포를 맞췄는데, 근데 훨씬 괜찮아요. 뭐 이렇게 사포 지우개나 에어건으로 불어내야 되는 것도 더 적고, 사포도 훨씬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금속용도 써봤고 이번에 고무용 쓰고 있고, 그전에는 일반용으로 계속 썼고 했는데 고무용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목재를 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XA167이에요. 좀 흐리네. 얘가 XA167. 얘가 그냥 범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뭘 쓰셔도 그냥 뭐 한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포고, 자, 고무용으로 쓰는 게 이렇게 XW341번. 얘가 목재랑 고무에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에 쓰는 거, 금속 전용 XA517번. 얘가 금속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목재도 잘 갈리긴 하는데, 뭐 황동 같은 거나 뭐 철판 같은 거 갈면 면이 되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목재는 좀 더 잘 끼는 것 같았어요. 뭐 일반하고 비슷했나, 잘 꼈나, 뭐 그 정도. 그래서 목재를 주로 쓰실 때는 고무용, 목재와 고무 겸용으로 쓰는 XW341번 요거를로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벨트 사포를 그냥 그 공구점에서 한두 장 구입해서 써보기도 했었고, 또 이전에는 그 사포 땡땡에서 구입해서 썼었는데, 최근에는 사포킹에서 뭔가 상담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접합도 튀지 않게 잘 맞대어서 접합하는 품질도 좋고, 그리고 이 벨트 사포 말고 저희가 뭐 조그만한 그 원형 사포들 이런 거를 제작을 부탁드렸을 때도 흔쾌히 다 잘 제작을 해주셔서 사포킹을 이용하고 있고요. 대신 조금 오래 걸려요. 잘 해주시는데 제작 기간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주문하시면 괜찮게 쓰실 것 같아요. 이거를 자막에 또 밑에 제가 정리를 해서 놓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차피 소품을 샌딩해야 돼서 몇 가지 샌딩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작업하실 때 그 면에서 이어지는 곡선 같은 경우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피벗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중심축을 두고 이렇게 따라 돌아가게 이렇게 축으로 따라 돌아가게 작업을 하셔야 면이 깨끗하게 돌아가게 나오고요. 또 목재가 나무가 끼면 중간에 이렇게 사포 지우개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포 지우개로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에어건으로 중간중간 싸서 털어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좀 자주 하셔야 사포를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한번 목재가 껴서 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아무리 털어내도 계속 타더라고요. 그렇게 그 부분이 생명이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청소를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말씀드려야겠다. 얘네들은 원래 이 사포 헤드가 이렇게 뒤로 누워요. 그래서 각도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스펙상은 눕는데 뭔가 이렇게 눕고 올리고 하는 고정 장치들이 굉장히 부실한 느낌이에요. 지금 얘도 그 부분이 망가져 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저는 아예 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놨어요. 이 나무를 딱 고정해서 더 이렇게 누울 수 없게 90도만 잘 나오면 된다, 거기까지만 해다오, 이렇게 해서 90도에 완전히 고정을 해놨고요. 처음에는 눕혀서 가끔 쓰기도 했는데 눕힐 일이 사실 많지 않고 얘는 그냥 90도만 잘 지켜놓고 쓰는 게 아니지, 원래 되는데 망가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얘도 소비자가가 180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이라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원래 되던 기능이 좀 잘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뭐 기본 기능은 잘 돼서 뭐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벨트 샌더는 크게 위험한 기계는 아니에요. 되게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수하면 내 손가락이 꺾이거나 손톱이 빠지거나 아니면 나무가 날아가서 옆 사람이 작업하던 옆 사람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벨트 샌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목공 하세요.